손흥민이 단 3초 만에 수비수 2명을 연속으로 바닥에 눕혀버린 이 장면을 보고 유럽 축구 전문가들이 이건 마법이냐며 경악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2026 북중미 카리브 축구 연맹 챔피언스컵 1라운드에서 레알 에스파니아를 상대로 만들어낸 네 번째 골 상황인데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어시스트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가 진짜 소름 돋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왜 손흥민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전반 23분경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선발 출장에서 이미 1골 2도움을 기록한 상태였고요. 팀은 3대 0으로 여유롭게 앞서가고 있었죠. 새로 영입된 미드필더 유스타키오가 중원에서 공을 잡았고 손흥민과 아이 컨택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현대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만으로 약속된 플레이를 펼칠 수 있거든요. 유스타키오는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길고 정확한 롱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이게 바로 감독이 손흥민의 침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한 핵심 전술 중 하나였어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손흥민에게 날아오는데 여기서부터 손흥민의 천재성이 시작됩니다.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공은 왼발 안쪽으로 받는 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편하게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이걸 일부러 오른발 발등으로 받습니다. 아니 왜 어려운 걸 선택하냐고요?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른발 발등 터치는 힘 조절이 조금만 잘못돼도 공이 튀어나가 버리는 고난도 기술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걸 레이저처럼 정교하게 조절해서 공을 발밑에 딱 붙여놓습니다. 이 순간 자신을 마크하던 첫 번째 수비수가 손흥민의 예상 밖 터치 방향에 완전히 당황하게 되죠. 수비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왼발로 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는데 손흥민이 반대로 오른발로 공을 터치하니까 역동작에 걸린 겁니다.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른발로 공을 터치한 다음 즉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속도를 붙이는데요. 이미 밸런스가 무너진 수비수는 이 급격한 방향 전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수비수는 완전히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자빠지게 되죠. 경기장에 있던 원정 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오 하는 탄성이 터져나온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여기서부터예요. 손흥민은 지금 첫 번째 수비수를 완벽하게 제쳤고 골문과의 각도도 좋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보통 선수들 같으면 여기서 바로 슈팅을 때렸을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경기를 보던 많은 팬들도 당연히 손흥민이 슈팅할 거라고 예상했죠. 근데 손흥민은 슈팅을 때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때리는 척만 하고 멈춰버려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손흥민은 이미 주변 시야를 통해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쓰러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두 번째 수비수가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비수의 왼쪽에 부안가 선수가 완전히 노마크 상태로 골문 앞에 서 있다는 것까지요. 이게 바로 축구 지능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0.1초 만에 주변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 말이에요. 손흥민은 슈팅 모션을 취하면서 두 번째 수비수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슈팅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였으니까 당연히 슈팅 코스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지려고 했겠죠. 모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실으면서 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슈팅 대신 옆에 있던 부안가에게 툭 패스를 내주는 순간 두 번째 수비수는 자신의 운동량과 관성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앞으로 쏟아진 무게 중심 때문에 역동작에 걸린 거죠. 결국 두 번째 수비수마저 밸런스를 잃고 뒤로 자빠지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손흥민은 단 한 번의 화려한 드리블도 현란한 개인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교한 터치 하나, 방향 전환 하나, 그리고 슈팅 페인트 모션 하나로 수비수 두 명을 동시에 바닥에 눕혀버린 겁니다. 이건 순수한 축구 지능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예요. 물리학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과 무게 중심을 계산하고 심리학적으로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해서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거든요. 부안가는 손흥민이 만들어준 완벽한 밥상에 숟가락만 얹듯이 공을 밀어넣어 4대 0을 만들었습니다. 골은 부안가가 넣었지만 모든 팬들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환호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직접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동료를 위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비수 2명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면서 말이죠.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분석하면서 입을 모아 얘기한 게 있어요. 손흥민은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팀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때렸어도 골이 될 확률은 70%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부안가에게 패스를 준 순간 골 확률은 99%가 됩니다. 이런 판단을 0.1초 만에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선수가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이날 경기 전체 스탯이에요. 62분 출장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5분마다 골이나 어시스트에 관여한 셈이죠. 공격 포인트 기여도가 이 정도면 거의 원맨쇼 수준인데 실제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손흥민이 나간 이후 경기가 재미없어졌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손흥민 한 명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손흥민의 첫 터치 기술에 대해서요. 발등으로 공을 받는 기술은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발 안쪽이나 발바닥으로 받는 것보다 접촉 면적이 훨씬 작아서 조금만 힘 조절이 잘못돼도 공이 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걸 마치 자석처럼 공을 발에 딱 붙여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아시겠죠? 유럽의 한 축구 분석 전문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손흥민의 첫 터치는 단순히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의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그는 공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다음 플레이를 삼수 앞까지 계산하고 있다. 정말 정확한 분석이죠. 손흥민은 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수비수를 속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 기술을 봐야 해요. 손흥민이 오른발로 터치한 후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아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거의 순간이동 수준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손흥민의 하체 근력과 코어 밸런스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선수들은 방향을 전환할 때 약간의 준비 동작이 필요한데 손흥민은 그런 동작 없이 바로 방향을 틉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만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순발력이에요. 유럽 축구 전문 매체에서는 이 장면을 분석하면서 손흥민의 민첩성 지수는 현역 선수 중 상위 1%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방향 전환 속도, 가속 능력, 순간, 스피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가 30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이제 두 번째 수비수를 속인 슈팅 페인트 모션을 봅시다. 이게 진짜 예술이에요. 손흥민은 오른발을 들어 올리면서 완벽하게 슈팅을 때릴 것처럼 보디 페이크를 합니다. 상체를 숙이고 팔을 벌리고 시선은 골대를 향하고 모든 게 슈팅 모션 그 자체였어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100% 슈팅이 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페이크였죠. 그런데 손흥민은 발을 내리는 순간 슈팅이 아니라 패스를 선택합니다. 이때 발목 각도를 살짝만 바꿔서 부안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는데요. 이 미세한 각도 조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슈팅 모션에서 패스로 전환하려면 0.01초 만에 발목 각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거든요. 이건 수천 수만 번의 훈련으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 장면이 올라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이건 물리학을 무시한 플레이다. 도대체 손흥민의 뇌는 얼마나 빠른 거냐. 이게 아시아 선수의 플레이라고? 같은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유럽 팬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이런 고차원적인 플레이를 아시아 선수가 보여줬다는 점이었어요. 아직도 일부 유럽 팬들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보다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떨어진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그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시즌 손흥민의 활약은 정말 미쳤어요. 리그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합쳐 이미 2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챔피언스컵에서도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쇠퇴할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오히려 더 영리하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 대단한 이유예요. 젊었을 때는 순수한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승부했다면 지금은 경험과 지능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물론 피지컬도 여전히 최정상급이지만 거기에 축구 지능까지 더해지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상대일 겁니다. 유럽의 한 전술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빠른 윙어가 아니다. 그는 공격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완성형 공격수로 진화했다. 정말 정확한 분석이죠. 손흥민은 이제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을 설계하고 동료를 살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종합 예술가가 된 겁니다. 이번 플레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나 호날두 같은 레전드들의 플레이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완전히 농락하면서도 팀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모습이 꼭 그들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그 반열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 팬들은 이 플레이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도 유럽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들을 능가하는 선수가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고 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상대 수비수들의 수준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레알 에스파니아는 북중미 지역의 중하위권 팀입니다. 유럽 빅리그의 수비수들과는 확실히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상대가 약해서 가능했던 플레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똑같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상대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이어도 손흥민은 그들을 농락하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 같은 빅클럽들을 상대로 보여준 플레이들을 보면 이번 플레이보다 더 화려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번 플레이가 특별한 이유는 상대의 수준이 아니라 플레이의 완성도예요. 모든 동작이 완벽했고, 모든 판단이 정확했고,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이건 상대가 누구든 간에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거든요. 오히려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여유롭게 자신의 모든 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봐야 해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플레이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여유가 있을 때는 손흥민의 기술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명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손흥민의 플레이를 천천히 뜯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비수들이 연속으로 넘어진 것도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손흥민의 페인트 모션이 너무 완벽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도 손흥민의 페인트에 속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수비수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의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이번 경기 후 레알 에스파니아의 감독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특별 훈련을 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상대팀 감독조차 손흥민의 플레이에 감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진가예요. 손흥민의 이번 시즌 폼은 정말 미친 수준이에요. 나이가 30을 넘었는데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골도 많이 넣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시스트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손흥민이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개인 골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시스트를 해서 동료가 골을 넣으면 그게 더 기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선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자신이 골을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진심으로 팀을 우선시합니다. 이번 플레이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손흥민은 충분히 직접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자 망설임 없이 패스를 선택했죠. 이게 진짜 팀 플레이어의 자세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동료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팀 내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은 캡틴 완장이 없어도 절대적이에요.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면서 진짜 프로가 뭔지 배우고 베테랑 선수들도 손흥민의 프로 정신을 존중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은 부안가가 세리머니를 하면서 제일 먼저 손흥민한테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을 껴안으면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팀 내에서 손흥민의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예요. 코칭 스태프들도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 정도 신뢰를 받는 선수가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손흥민의 프로 정신도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선수들이 훈련 강도를 줄이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합니다. 팀에서 제일 먼저 훈련장에 도착하고 제일 늦게 떠나는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자극을 받겠어요. 손흥민은 경기 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상대 팀 분석을 직접 하고 영상을 보면서 상대 수비수들의 약점을 파악하죠.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완벽하게 농락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손흥민의 멘탈도 정말 강해요. 슬럼프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훈련하면서 극복합니다. 부상으로 힘들어도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죠. 이런 멘탈을 가진 선수가 성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손흥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손흥민도 물론 재능이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과 프로 정신이었어요. 손흥민은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3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최정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거죠.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유럽 빅리그에서 성공한 선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중에서도 손흥민처럼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는 거의 없어요.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손흥민 덕분에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죠. 손흥민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이미지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한국 축구가 피지컬은 좋지만 기술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손흥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그 편견을 완전히 깼습니다. 이제 유럽 팀들도 한국 선수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은 축구계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손흥민의 활약 덕분이에요. 유럽 팬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이 뛰는 팀의 홈경기장에 가보면 한국 국기를 든 유럽 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죠. 손흥민이 만든 소프트 파워인 셈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손흥민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광고하는 제품은 유럽에서도 잘 팔리거든요. 손흥민의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그가 추천하는 제품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흥민은 축구 선수를 넘어서 글로벌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의 SNS 팔로워 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손흥민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아시아 운동선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근데 손흥민의 진짜 대단한 점은 이런 인기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항상 인터뷰에서 운이 좋았다, 동료들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자세를 유지하죠. 이런 겸손함이 사람들이 손흥민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실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좋으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손흥민은 진짜 롤 모델이에요.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꿈을 키웁니다. 나도 손흥민처럼 유럽에서 뛰고 싶다. 나도 손흥민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열심히 훈련하죠.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죠. 이번 플레이로 돌아가서 손흥민이 수비수 2명을 바닥에 눕힌 이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겁니다. 축구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자랑이자 아시아 축구의 희망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플레이 하나하나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번 플레이도 그중 하나였죠. 수비수 2명을 연속으로 넘어뜨리면서도 자신이 골을 넣는 대신 동료에게 패스를 준 손흥민의 선택. 이게 바로 진짜 챔피언의 마인드예요.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고 승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욕심보다 전체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인내하는 자세 말이에요.
손흥민은 그저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해 봅시다. 그가 보여줄 더 많은 명장면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손흥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만들어가는 레전드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을 같은 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 선수라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